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가 21번 중에 비슷한 아이디어가 쓰이는 문제가 미적분에서 출제된 게 있는데 미적분 선택자가 아니면 그걸 학습하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본 문항 풀고 그와 관련된 문항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가 있는데 그걸 미분했어. 그럼 우변은 뭐 푸셨다시피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인 2차함수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그냥 편하게 HT라고 할게요. 그러면 결론은 F에다가 어떤 X값 알파를 집어넣은 거랑 HT랑 같아야 돼요.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자, 함수에다가 어떤 X좌표를 집어넣었잖아. 이 두 개는 이제 함수값이 일치한다는 거겠죠. 함수값 일치. X좌표는 뭐 다르든 말든 상관없어요. 함수값만 같으면 돼. 그죠? 어떤 함수에다가 X에다가 자리에 숫자를 넣었으면 나오는 건 Y값, 함수값이잖아. 함수값만 같으면 돼. 그런 알파 중에서 최대값을 GT라고 한대요. 그런 GT가 3에서만 불연속이니까 어떤 특별한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건데 한번 봐봅시다. 자,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Y축을 나란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고요. 왼쪽은 3차 함수인데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뭐 아무거나 그리는 거지 뭐. 자, 이렇게 아무거나 그렸습니다. 자, 상황은 이래요. 자, 이게 HT고 이게 F예요. 여기에 어떤 t가 아무데나 있었다고 쳐봐. 저기 아래 t가 여기 있어요. 그때 함수값이 일치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x축에 수평선을 그려요. 수평선을 그리면 그때 이 좌표가 알파라면 여기에다가 f에다가 알파를 쭉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랑 오른쪽에 ht랑 t가 여기 있다면 그 함수값이 같아지게 되죠. 아, 그럼 지금은 그냥 이게 gt가 이게 알파이면서 동시에 gt가 되겠네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대값도 얘겠지. 자, 그럼 t를 움직여 봅시다. t가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 t가 한 여기쯤 살아. 그러면 수평선을 그어. 여전히 알파 여기 있죠. 아, 그럼 t가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알파가 즉 지금에선 gt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근데 어떤 순간이 눈에 보이죠? 자, t가 정확히 여기 있다면, 즉 접하는 순간이 된다면 최대값이 gt라고 했기 때문에 gt가 여기가 되는 거죠. t가 살짝만 작았으면 gt가 왼쪽에 있을 텐데 정확히 접하는 순간이랑 똑같아진다면 gt가 오른쪽으로 점프를 해버리는 거지. 아, 그럼 불연속이 있다는데 이런 현상에서 불연속이 나타나겠구나. 그럼 계속 t를 증가시켜 봅시다. t가 뭐 여기 있어. t가 그러면 수평선을 그어. 여전히 gt는 여기 있겠지. t가 증가할 때마다 그럼 gt는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gt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접할 때 봅시다. 접할 때 t가 여기 있어. 그래도 여전히 gt는 여기니까 gt는 계속 최대값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쪽에서는 상관없겠네. 계속 이렇게만 대응이 되겠네요. 그리고 하필이면 t가 여기 최대값인 순간이 됐다고 칩시다. 2차 함수에서. 그러면 ht는 여기까지만 되고 ht가 더 위쪽 동네는 대응이 될 수 없겠네요. 왜? 아니,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 위쪽 동네는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없잖아. 없으니까 ht는 막 움직일 수 없어. 이런 제한 조건이 있어. ht가 이쪽 동네에선 못 살아. 자, 그러면 t가 좀 더 반대쪽으로 가. t가 이제 거꾸로 내려가면 알파 t도 이렇게 내려가다가 정확히 접하는 순간에 또 옵니다. 정확히 접할 때는 GT 여기입니다. 그리고 T가 더 내려가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번엔 거꾸로 점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불연속인 상황이 두 번 발생하는 거지. 아, GT가 최대값이라서 위쪽 동네에서는 그 불연속인 점프 현상이 안 일어나고요. 이 아래쪽 동네에서만 점프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지금 점프를 T가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 했으니까 이런 점프 현상이 두 번 일어나면 안 되겠네. 왜? T 3에서만 불연속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모델이 돼야 되느냐? 뭐 여러분들 다 풀어봤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2차 함수가
정확히 여기서 접해. 즉 점프 현상이 이러면 한 번밖에 안 일어나겠지. 아까는 이 값을 뭐 뭔지 모르겠지만 y 콜 k라고 할까요? k랑 만나는 순간이 두 번이었잖아. 그럼 이 빨간색 동그라미인 순간에서 점프가 일어났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두 번 일어나지 말래. 한 번만 일어날래. 그러면 k에서 접해야 되는 거죠. 자, 간략하게 모습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자 t가 여기 있어. t가 여기 있으면 알파 여기 있겠죠. 수평선을 그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확히 접할 때 여기서 이렇게 점프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내려가. 점프는 그럼 한 번밖에 안 일어나겠네. 왜? t가 여기 있어요. t가 여기 있어. t가 여기 있을 때는 알파가 gt가 여기 있고요. 정확히 t가 여기 있습니다. 꼭지점에서. 그럼 여기서 점프를 해. 그런 다음에 살짝 올라가면 살짝 t가 증가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런 모습을 가져요. 자, gt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이 왼쪽에 있는 값으로 대응이 되다가 정확히 만나는 순간에 점프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내려올 땐 내려와야죠. 근데 이 상황에선 불연속이 한 점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런 순간에 t가 문제에서 3이겠죠. 이거를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뭐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전반적인 상황이 이런 건데요. 21번은 조금 헷갈리죠. 어렵진 않은데 조금 헷갈리는 문제야. 어떤 문제냐면 그 x좌표가 어디에 위치할지를 고민을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수투에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23학년도 수능 22번에서 비슷한 생각이 출제됐어요. 자, 뭐 여러분들 다 풀어봤을 테니까 간략하게만 해볼게요. 자, 식을 변형합니다. 식을 변형하면 fx 빼기 f1이랑 x-1은 g' gx다. 자, 좌변은 뭐야? 물론 이것도 풀이가 많지만 지금은 일단 이 풀이만 소개를 할게요. 좌변은 0 x, fx에서 1, f1까지의 기울기죠. 평균 변화율이고 우변은 gx인 순간의 순간 기울기고 그게 같아야 된다. 그런 gx가 어디에 위치할까를 물어본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뭔지 모르죠. 아무거나 그래요. 1, f를 어딘지 모르죠. 뭐 막 찍어 그냥. 자, 여기 있어. 여기가 그냥 1, f1이라고 치자. 그때 뭐 x가 여기 있으면 x가 여기 있어. 그럼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이게 좌변이죠. 근데 그 기울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 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순간이 여기쯤 있겠지. 그리고 3차 함수 특성상 구간이 이렇게 되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구간 사이에서는. 그리고 3차 함수의 성질상 이 점 대칭점에서 반대편에 두 개가 있겠지. 총. 이거 말고 안 나와요. 지금은. 그러면 2차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2차 함수는 당연히 이 대칭축을 공유하고요. 이렇게 있으면 얘 아니면 얘라는 거잖아. 이게 그죠? 이게 f 프라임 x 이게 y는 fx. 그러면 gx가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gx는 어쨌든 x좌표인데 x좌표가 이 오른쪽에 있던가 왼쪽에 있던가 둘 중 하나야. 근데 이 gx를 이제 x좌표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x좌표가 최소값인 순간이 2분의 5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오른쪽에서만 논다는 거야. 오른쪽에서만 놀고 제일 작은 x좌표가 2분의 5라는 거예요. 그죠? 최소값을 갖는데 오른쪽에서만 놀아야 최소값을 갖지. 왼쪽에서 놀면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22번도 결국은 x좌표가 어디에 사냐, 어디에 위치하냐를 묻는 그런 문제였어요. 수투에서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맛이 약간은 다르죠.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미적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풀이는 많아요. 지금에서는 한 가지 풀이만 소개를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졸라 복잡한 함수. 이건 여러분들 모르죠. 그냥 gx라고 할게요. 좌변은 잘 보면 어떤 함수에 f가 합성되는 꼴이란 말이야. 즉
x제곱 더하기 2x에 fx가 이렇게 쏙 들어간 형태라고. 는 gx. 그냥 편하게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뭐 알아먹겠죠. 자, 그럼 아까랑 되게 유사한 문제죠. 자, 28번. 어떤 함수에 fx가 쏙 들어갔어. 근데 함수 값이 같대. 자, 21번. f에 사실상 gt가 들어간 거니까 gt는 ht래. 근데 gt가 뭐 하는 놈이냐를 물어본 거죠. 자, 미적분 28번. 2x제곱 x제곱 더하기 2x에 fx가 들어갔어. 근데 fx가 뭐 하는 놈이니? 아,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문제구나. 연속인 함수 x좌표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x좌표가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를 물어봤구나. 아, 사실상 똑같은 문제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걸 겉함수 x제곱 더하기 2x를 편의상 겉함수라고 할게요. 겉함수를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랑 0.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gx가 주기가 2란 말이에요. 주기가 2야. 그래서 너를 편의상 겉함수를 뭐 px라고 합시다. 그러면 pfx는 gx인데 여기에 x가 0일 때랑 x 2일 때 넣은 값이 똑같아야 돼요. 왜? gx 주기 2니까. 주기 2인 건 어떻게 하나요? 공통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왠지 여기 코사인 파이 x도 주기 2고 사인 파이 x도 주기 2니까 뭐 주기 2일 것 같죠, 느낌이. 자, 그럼 0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가 같아. 그러면 p f0이랑 p f2가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애시당초 px가 대칭성이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이게 f0이랑 f2를 마음속으로 x좌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 있구나. 대칭축은 지금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f0이 지금 더 크겠죠? 그럼 f0이 여기 있고 f2가 여기 있겠구나. 이런 상황인 거지. 이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f0이랑 f1 더하면 평균이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한 건 마이너스 2. 그리고 f0 빼 f2는 1. 연립하면은 f0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요. f2는 2분의 3인가? 계산이 안 되네. 마이너스 2분의 3, 그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실제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은. 물론 문제 풀 때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거 풀지 못하니까. 자, 같은 상황이에요. 자, p fx는 gx야. 어쨌든 어떤 함수에다가 x좌표를 넣었는데 같은 y 값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나란하게 오른쪽에 gx를 그려볼게요. gx는 뭐 여러분들은 못 그리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0이고 이게 2고 이게 1이에요. 1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a, b를 몰라가지고 gx를 확정지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최소값이 더 내려올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확정 지을 수 있지. 왜? 잘 생각해봐요. 자, x가 0에서 2까지 움직여. 그러면 f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은 모르지만 상상을 하는 거야. f가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은 모르지. 그런데 연속함수잖아요. 연속함수. 그러면 여기에서 스타트해서 여기까지 갈 건데 연속적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번은 이 최소값을 한 번은 지나간다고. 최소값을 적어도 한 번은 지나간다고. 근데 이 값이 오른쪽에도 출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값은 당연히 최소값일 수밖에 없죠. 왜? 이거 말고는 최소값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x좌표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gx가 g1이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쨌든 x좌표가 어디에 위치할까?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함수 두 개를 나란히 그려놓고 x좌표가 어디에 있어야 같은 y값이 나올까?
위에도 보면 함수 두 개를 나란히 그려놓고 x좌표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같은 함수 값을 출력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되게 허접한 변형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문제에서는 21번에서는 알파가 이제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게 항등식이야, 항등식.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f에다가 gt를 넣었어. 이게 항등식이 된답니다. 그때 gt, 즉 x좌표가 최대값이 언제냐,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일단 우변은 뭐 이차함수라고 칩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랑 비슷한 논리예요. 이차함수 위에 있는 부분에 y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y값이 없는 구간은 x좌표가 살면 안 돼. 자, 만약에 gt가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y좌표가 이런 값이 출력이 된다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hx는 그런 y좌표가 없잖아, y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은 날려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gt는 이 보라색에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지. 자, 그때 gt의 최대가 뭐냐? 자, 근데 문제 너무 초라해가지고 알파만 알려줬죠. 당연히 알파일 때가 최대이지 않겠어요? 뭐 다른 숫자 안 줬잖아.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t가 여기 있어요. t가 여기 있어. 그러면 gt 당연히 여기 있겠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t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gt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gt 연속함수예요. 연속이에요, 연속. t가 올라갈 때마다 같이 gt도 따라 올라가겠지. 그러면 최대값을 찍는 순간, 즉 gt는 일단 알파까지는 와줘야 돼. 그죠? 근데 알파를 살짝 넘는 순간에 생각을 해봐요. 합성함수를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알파를 살짝이라도 넘는 걸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 이차함수 성질상 t가 작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t가 클 때도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만들 수 있는 건 이 구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gt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보라색을 따라와 주세요. 자, t가 여기 있을 때 gt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어. 그리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려갈 때 결국은 이게 다시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 말은 여기서 한번 찍었다가 다시 백해야 된다고. 그럼 최대 어디까지 찍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생각을 해봐자고. 알파를 만약에 넘었어. 그럼 알파 넘었을 때 이 최대값이 한번 출력되잖아요. 정확히 알파일 때 한번 출력되죠. 그리고 알파를 넘었어. 넘은 다음에 찍고 다시 백해. 백할 때 알파를 한 번 더 찍지. 그러면 다른 t값에 대해서 최대값이 두 번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변은 이차함수인데 최대값 하나잖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최대값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대값이 여기 뭐 베타라고 쳐봅시다. 베타인 경우에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그래프 개형을 가져요. 자, GT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최대값을 찍어, 알파일 때. 그리고 베타일 때 여기 함수값 같겠죠. 베타일 때 극 속겠네. 그리고 올라가죠. 왜? 다시 백하잖아. 다시 백할 때 알파를 한 번 더 찍어. 그리고 내려가. 이런 모습이겠네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개형은 나와서는 안 되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GT의 최대값은 알파입니다.